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송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송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편물을 법원에서 이제 서류 같은 것들,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면들을 우체부가 이게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편물을 받아보는 거, 그러니까 등기 우편 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, 그걸 이제 법률 용어 맞나? 어쨌든 간 법원에서 이제 송달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이제 원고가 예를 들어서 소장을 제출을 하면은 피고한테 이제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이제 와갖고 그 피고한테 우편물을 전달을 해주는 건데, 그 사인을 받습니다. 저기 그 수취인 다 이제 사인을 받거든요. 그래서 요 송달이 왜 중요하냐면은, 송달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법정 기일이랄까 어떤 그 필요한 기간에 대한 그 계산을 하는 기산점,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갖고 뭐 피고가 만약에 원고한테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. 원칙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항소 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그 항소를 제기를 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내가 송달을 몇 월 며칠에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좀 공시송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. 뭐 송달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체부가 갖다 주는 거지만, 특별한 경우에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거든요.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, 실제로는 법원에서 그 당사자한테 서류를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제출을 그러니까 그 교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게 공시송달 제도인데,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송달을 했다는 거를, 그 당사자한테 소송 관계인한테 송달을 했다는 거를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. 뭐 법원 게시판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붙여놓기도 하거든요.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,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누구누구 당사자한테 뭐 공시송달함 날짜 적어놓고 뭐 이렇게 해놓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시송달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,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. 근데 이제 공시송달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. 뭐 공시송달 관련해서 뭐 논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, 근데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실무상으로 공시송달을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뭐 소송 처음에 제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소를 제기를 하는데 피고의 주소지로 일단은 보낸 거예요. 피고 뭐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아는 주소지가. 근데 실제로도 피고가 거기에 살기도 하고. 근데 그 주소지로, 피고 주소지로 뭔가 서류를 보내는데 안 받아요. 안 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문을 닫힌 채로 뭐 아무도 인기척이 없다. 그러면 이제 폐문 부재. 문을 닫아놓고 뭐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우체부가 이제 적겠죠. 폐문 부재라고 쓰고요.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뭐 수취인 불명이라는 것도 있어요. 수취인 불명.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피고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피고가 아니라 원래 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막 그런 사람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. 뭐 수취인 부재도 있고 뭐 이사 불명. 그 사람 뭐 이사 갔다. 뭐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고가 받아야 되는데 피고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전 다른 사람이 나가고 문 열고 아 그 사람 저기 이사 갔어요 이러면 이제 이사 불명이 되는 거죠. 어쨌거나 한번 이렇게 송달을 했는데 그 피고가 안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한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. 주소가 피고가 뭐 이사 간 것 같다, 아니면은 피고가 여기 안 사는 것 같은데 보정해라. 그럼 이제 보정 명령을 내리거든요. 그러면은 원고는 그 보정 명령서를 받고 그대로 갑니다.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갖고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. 피고 뭐 이름이랑 뭐 예전 그 주소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회를 해보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첫 번째는 그 주소지가 맞아요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맞는데, 우리가 보냈던 그 서류를 보냈던 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맞는데
뭐 폐문부제든 뭐든 이렇게 안 받게 되는 경우죠. 뭐 이사불명이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뭐 짜고 치는 곳으로 또 뭐 가능한 거죠. 예를 들어서 피고가 원래 거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놈이 이제 한테 시켜가고 잠깐 친구든 뭐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이사 갔다는 식으로 두려워질 수도 있고, 어쨌든 간 집배원은 그 얘기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사 갔다고 하면 이사 간 줄 알고, 뭐 그런 사람 안 살아요 하면은 뭐 수치인 부재, 뭐 수치인 불명 이렇게 적겠죠. 근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주소가 맞아요. 예를 들어 갖고,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소장에 적은 피고 주소랑 그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요. 동사무소에서 보니까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방법이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한 번 더 송달을 그 주민등록 초본을 이제 첨부를 해갖고 보정서에다가, 아, 이 사람 여기 사는 거 맞다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맞다 해갖고 다시 송달을 신청을 하는 거죠. 보정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똑같은 주소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송달을 나갑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비슷하게 이제 좀 송달이 안 됐다, 비슷한 사유로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?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특별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. 특별 송달. 그러니까 특별 송달이라는 게 뭐냐면은, 기본적으로 이제 우체부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영업시간 중에 통상적으로 이제 송달을 하는 게 이제 그냥 보통 송달이고, 특별 송달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, 특별 송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야간 송달, 그 다음에 휴일 송달,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잠깐 앞에 거를 요약을 하자면은, 기본적인 어떤 송달이 안 됐을 때는 특별 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법원에다 일단 특별 송달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송달을 좀 많이 이용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송달을 신청을 하면은 집배원이 아니고 이제 집행관이 있어요. 예전에 집달리라고 했는데, 집행관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돈도 더 비싸요. 몇 배나 비싸요. 뭐 그냥 송달료는 요즘에 4,800원인가 그런데, 뭐 야간 송달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, 뭐 경기도 지방으로 이제 서울 법원에서 경기도 지방으로 갈 때 그때 한 거의 26,500원인가 하여튼 3만원 돈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은 좀 많이 더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좀 생돈을 더 박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송달을 하는 거죠. 근데 야간 송달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장구 안 나오는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. 피고가 또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, 실제로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야간 송달이나 어떤 휴일 송달, 이런 특별 송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, 그런 경우에는 또 보정서가 또 나와요. 법원에서는 야,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야간 송달도 안 되고 뭐 휴일 송달도 안 되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또 보정을 해라. 어떻게든 피고를 찾아내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은. 그럴 때 이제 그냥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어지간하면 받아들여 줍니다.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몇몇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, 기본적으로는 특별 송달까지 안 됐을 때는 그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지간하면 해줍니다. 법원에서. 그렇게 이제 공시 송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원고는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뭐 그것도 물론 그 유불리에 관한 것도 뭐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, 뭐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뭐 무조건 100% 승소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.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직권 조사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굳이 저쪽, 예를 들어서 피고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승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데,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,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요. 예를 들면은 나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공시송달인데 그 재판부에서 변론을 열어갖고 원고가 출석을 했어요. 그러면은 재판부에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차용증 이거 있다.
근데 피고가 지금 이렇게 연락이 안 돼갖고 지금 이렇게 공시송달을 진행을 했는데 판결해달라. 내가 1,000만 원 빌린 거 맞지 않느냐. 차용증 봐라.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피고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다투겠죠. 아, 내가 그거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.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예 빌린 적이 없다. 이렇게 다투겠죠.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공시송달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. 왜냐면 판사는 일단은 어떻게든 소송은 진행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보이는 건 차용증밖에 없고 뭐 갚았다는 정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알 길이 없잖아요. 판사로서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. 어쨌든 간 이렇게 그 피고가 이제 애를 먹인다, 뭐 잠수 탄다,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 공시송달 판결을 받더라도 또 뭐 그 뒤에 또 어떻게 되고 말고는 또 다른 또 2라운드가 있긴 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판결을 받는 데는 공시송달을 이용하시는 것도 뭐 요건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다. 요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, 그런 공시송달 절차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송달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은 해줍니다. 법원에서 어지간하면. 그래서 어쨌든 피고의 주소를 모르고 뭐 피고가 잠수를 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윈할 수 있는 거죠. 아까 그 피고가 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짱 박혀갖고 안 받는 경우, 동사무소 가는데 주소가 또 똑같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특별 송달을 바로 안 가고 그냥 보통 송달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특별 송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. 원칙은. 그러니까 최소한 보통 송달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특별 송달 신청해보고 안 되면 이제 공시 송달 신청하시면은 또는 공시 송달로 직권으로도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건 판사 재량입니다. 그래서 공시송달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승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,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너무 길어진 감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시송달을 어떻게 악용을 하는지, 혹은 내가 악용을 당한 입장이면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